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전 산문 제4강 박지원 선생님의 호질, 호랑이의 꾸짖음 작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작품은 위선에 가득 찬 부정적인 양반에 대한 비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양반에 대한 비판, 위선적인 태도라는 것만 기억을 잘 하셔도 이 작품을 분석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북곽선생, 여기서 바로 풍자의 대상이 되는 양반입니다. 마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유명한 선비이나 한밤중에 과부와 밀회를 하는 부도덕한 그러한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킬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때 마침 호랑이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북곽선생은 몹시 놀랐죠. 두려웠죠. 들킬까봐. 그러면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죠?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어떤가요?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인물의 행위를 희화화하였다, 우스꽝스럽게 드러내었다 라고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문을 나서자 줄다름 치다가 그만 자빠졌는데 똥이 가득했습니다. 똥입니다. 똥 같은 위선적인 북곽선생에게 어울리는 거죠. 근데 범이 이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범과 마주치게 된 것이겠죠.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왜 얼굴을 찌푸렸을까요? 똥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 것입니다. 풍자를 한 것입니다. 북곽선생에서 똥냄새가 나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였다. 북곽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와서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막 이야기를 하는데,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호랑이에게 아첨을 하는 겁니다. 감언이설 교원 영색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 호랑이는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예전에 듣기를 유는 유라더니 동음 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로서 유학자는 아첨을 잘하는 자구나, 즉 너는 유학자인데 역시나 아첨을 잘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즉 선비들은, 유학자들은 호랑이를 매우 나쁘게 부정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하니까 아첨을 하느냐, 겉과 속이 왜 그렇게 다르냐,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느냐 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범은 인간의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한 모습, 남의 것을 빼앗는 모습, 남을 해치는 포악함 등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천하의 이치란 한 가지다. 범이 악하다면 사람도 악하다. 무슨 말이냐? 사람과 동물은 모두 동일하다. 즉 선하다 라는 겁니다. 뒤에 볼게요. 네가 하는 수천 수만 마디의 말들은 오륜에서 벗어나지 않고, 네가 훈계하거나 권고하는 것도 항상 사강, 오륜 사강에서 결국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도읍일 때 형벌을 받아 코가 베었거나 발이 잘렸거나 얼굴에 자자한 채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륜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즉 윤리 규범이라든지 형벌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나쁜 행위들을 일삼는다. 그러한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 범의 집안에는 이런 형벌이 없다.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 볼게요. 이 어찌 노루나 사슴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으나 말이나 소는 너희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은 범을 원수라 부른다는 겁니다. 즉 범을 원수라 부르는 인간들의 평가라는 것은 인간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즉 어떤 도덕적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존재들은 긍정적으로 여기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존재들은 부정적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을 원수라 부르는 인간들의 평가는 인간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일 뿐 일관된 도덕적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꼬집고 비판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 너를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꼬집습니다. 비판합니다. 인간 사회의 탐욕과 부도덕성, 나약한 벌레들의 것까지 약탈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들의 탐욕을 비판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이 작품의 주제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조알입니다. 막 말을 하는데 보세요. 하계에 사는 이 천한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합니다. 역시나 감언이설을 하는 겁니다. 막 범을 드높이는 겁니다. 즉 범의 말을 듣고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누가 나타나냐면 농부가 나타나거든요. 니 뭐하고 있느냐 라고 하니까 네 들었노라. 하늘이 어찌 높지 않으냐. 하지만 감히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어찌 두렵지 않으냐. 하지만 감히 조심스럽게 걷지 않을 수 없네. 무슨 말이냐면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방금 호랑이에게 비굴비굴 거리고 있었으면서 농부가 나타나자 체면을 앞세워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북각선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 내용 정리해 보았고 해제, 이해와 감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나머지 부분 범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주동적 인물입니다. 풍자는 주동적 인물입니다. 읽어보셨으면 밑에 여기로 보는 게 범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정지하셔서 읽어보시고 밑에 있는 북각선생의 성격까지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보셔도 교재 변형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보셔도 이렇게 범과 관련된 문제 당연히 그리고 북각선생과 관련된 거 이러한 식의 풍자의 내용 작품의 내용을 통한 내용 일치 유형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하여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